강의를 맡은 박은정입니다. 여러분, 어제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아셨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아셨습니까?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 다음에 조미경 리더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지, 50대에도 20대처럼 살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황원 리더님의 결단이 그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그리고 많이 성장한 그녀들의 패널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결단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셨죠? 그러나 배움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식을 행동으로 바꿀 때 결과가 나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 어제까지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부를 구축하는 시스템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첫 번째 시간이 뭐냐? 바로 성공의 세 번째 단계, 명단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리모컨을 꼽는 걸 안 꼽고 가셨고요. 자, 그래서 명단 작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행동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단 작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의 스폰서님은 저의 친동생입니다. 6년 동안 저를 설득했고 6년 만에 저는 사업을 결단했죠. 그리고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야, 명단이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빼지 말고 핸드폰에 있는 사람을 다 적으라. 사투리 못 알아듣는 분 통역 부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이 마음이 들었어요. 막막하고 당혹스럽고 도대체 이걸 왜 하라고 하지? 나 사업하러 온 건데 왜 내 핸드폰에 사람을 적으라고 하지? 이 사람들 나 이용하는 거 아니야? 역시 이래서 다단계 하는구나. 그 마음이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도 명단 작성이라고 할 때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맞죠? 왠지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들에게 뭔가 팔아야 될 것 같고, 나는 분명히 이 일의 비전을 받고 이 제품 효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전하기엔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명단이라는 걸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와 다르게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오, 그래요? 핸드폰에 있는 500명 다 적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저는 동생의 그 말에 몇 명을 적었는지 아세요? 15명을 적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분명히 5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5명만 선택했습니다. 왜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고, 명단 작성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명단 작성에 대한 강의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싸그리 다 적어야 된다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명단이 많을수록 이 사업은 확장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명단 작성하라는 말을 쉽게 당당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날 시점에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는 일명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저랑 눈을 마주치고 5분만 얘기하시면 여러분의 속을 다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조금 하신다고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눈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면 자기 속이 뚫히는 줄 알아요. 저 돈 받지 않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올 때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통장에 입금되지 않으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담사를 이렇게 오해해요. 저 사람은 나의 장점도 다 알 거고 단점도 다 알 것 같아. 왠지 저 사람 앞에 있으면 빨가벗겨진 느낌이 들 것 같아. 1차적으로 우와 사업할 때 엄청 좋겠다. 잘할 사람 못할 사람 제일 빨리 알 것 같은 사람 맞죠? 그 심리 상담사가 명단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저에게 이런 과거가 있다는 게 이 과거 때문에 사실은 강의를 맡기신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이해력.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하지. 네트워크 마케팅 명단 작성할 때 이해력 필요하지. 그런데 그게 숨은 듯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6년 동안 동생에게 유산화로 1년에 한 번씩 초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두바이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갔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거기에 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나를 구워 삶으려고. 그리고 뭐 이런 생각했어요. 언니 1박 2일 여행 갈래? 내가 우리 가족하고도 여행 못 가는데 너랑 왜 가냐? 그리고 언니 한번 들어볼래? 야 이 미친 XS야. 내가 마지막 5년 차에 했던 말이에요. 이 동생한테. 동생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보한테 말했대요. 내가 다시 저거한테 말하면 인간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6년째 되는 해에 저에게 타이밍에 왔고 저는 여러분처럼 유캠프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규 세미나 강의가 따로 있었고요. 전체 강의가 따로 있었어요. 신규 세미나 강의를 1일차 듣고 2일차 듣고 저는 딱 하나 보상 플랜을 한 번에 바로 이해했습니다. 우와. 제가 생각했어요. 공부한 보람이 여기 있구나. 이걸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구나.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와,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 나처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 정말 명확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딱 한 가지 집중했습니다. 보상 플랜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모든 동영상과 유튜브 박은미 스폰서님이 보내주시는 자료 완벽하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잘하는 강의발로 열심히 설득해보리라 준비해서 첫 번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제 지인이고요. 그때 직업이 뭐였냐? 대학교 인공지능 교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보다도 보상 플랜을 빨리 이해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설명을 했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나 딴에는 잘 설명한다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예스라고 했을까요? 노라고 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친구가 예스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나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친구가 예스라고 하는 순간 나의 이 확신은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보상 플랜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인간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람, 제 석사 후배였습니다. 과대를 저랑 같이 과대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해력도 좋고 똑똑하고 부잣집 마무리했어요. 돈도 많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이제 반반 갈리는군요. 예스 해버렸습니다. 저의 신념은 이제 드디어 나는 이 일의 천재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폰서님 말 따위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2번 해가지고 2번 다 성공했잖아요. 이제 3개월 차쯤 됐을 때 세 번째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석사랑 수업을 같이 하는 경업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 듣는 학생 중에 하나가 지독하게 까칠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수학과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과의 선생님, 모상풀렛 돈 올라가는 거 기가 막히게 계산하겠구나. 불렀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노가 적죠? 예스. 여러분 너무 부러우시죠?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3번을 얘기했는데 3번의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명단은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폰서님과의 명단 상담, 그거는 약하고 이 일을 잘 모르는 우매한 자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인간이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3명의 파트너를 했죠? 제품을 다 먹였어요. 효과를 다 봤어요. 사업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빨리 승급한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갑자기 퓨처 치버, 갑자기 디렉터도 없이 바로 골드 이렇게 가는 사람으로 기억하실 건데요. 그 이유가 그 세 친구들이 많이 먹어서 그랬습니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명은 암 환자, 한 명은 당뇨병 환자, 한 명은 고질병 환자. 그래서 이들이 온 가족이 다 먹었기 때문에 엄청 빨리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은 엄청 쉬운 일이구나. 똑똑한 사람만 모아놓고 제대로만 먹이면 되는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 착각은 1년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나처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똑똑한 사람을 찾아라고.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을 찾는 이 세 사람들이 보상 플랜을 똑같이 연구해서 똑같이 설명했겠죠. 당연히 인공지능 교수가 오죽이 잘 설명했겠습니까? 수학교 과외교수 선생님이 얼마나 잘 설명했겠습니까? 그런데 판판이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년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는 이 일이랑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소비자가 됐어요. 현재도 3번 빼고 1번, 2번은 소비자로 제품을 드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똑똑하고 그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놓친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제대로 가이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길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너 왜 가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친구가 저를 따라 박사를 가겠대요. 그러면서 스폰서님 3년만 기다려달래요. 박사하고 온다고. 그래서 3년 동안 천에 빼려 놨더니 천에 빼려 놔뒀다는 말 아세요? 내버려 두었더니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내버려 두었더니 이 친구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남아서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집중. 이건 뭐냐면요. 저는 일을 일처럼 하는 거 좋아하는 T입니다. F처럼 일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저 집중이라는 말은 일을 일처럼 하는 사람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파트너들은 다 TJ, TJ, TJ FP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TJ, TJ, TJ. 우리가 모이면 똑같은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지 라면을 끓여 먹는 이런 일은 일 없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유산화를 몰랐다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유산화는 아픈 사람이 와야 되는 건데 저는 안 아픈 사람만 찾았으니 영양제가 필요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파트너 둘을 집에 보내고 코로나라는 시점이 오면서부터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됐어요. 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생각 속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감동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늙어서 눈물이 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할 때 저 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방법대로 했는데 그들이 다 지우고 갔어.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이랑 나도 안 맞는가 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건 아니고 늙어서 그렇습니다. 제한된 명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소중한 나의 파트너들을 집에 보내고 코로나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때 길을 잃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뭘 놓친 걸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유캠프 강의의 강사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유맵에 올라오는 강의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녹음 파일, 과거에 스폰서님 했던 말들이 다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말해요. 이 방법에 성공하려면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난 다 안다고. 성공의 8단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고 헤맸던 그 순간 첫 번째 문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단을 15명만 적었다는 거. 그 3년 동안 난 15명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제 말할 데가 없어요. 15명에게 다 말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파트너의 뎁스를 후원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내 명단을 확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 왜? 유산화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으니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이 있었다면, 유산화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오만한 그런 되도 않은 판단을 했을까? 여러분, 저처럼 똑똑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실수는 한 번으로 죽하지 2번, 3번 반복하는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억상실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그리고 저의 경험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다시 하지 않는 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알게 된 명단 상담을 쉽게 하는 방법, 1, 2, 3, 4 순서대로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이 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마인드도 장착했고 꿈도 키우셨고 결단도 하셨습니다. 다음 4월 유캠프에 승급하리라. 하지만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면 여러분은 어제의 모습으로 또 4월에 이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how to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2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4월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 저는 강의를 할 때 언제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강의의 결과가 만들어질까라는 목적을 두고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700명이 올 줄 알았어요. 꿈도 크죠? 700명에게 10%만 실천한다면 70명입니다. 70명이 2달 동안 명단을 다시 뒤집고 다시 작성하고 파트너에게 가르친다면 2달 후에 여기는 승급이 안 될 수가 없다. 저는요, 그 70명을 보고 여기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70명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4월 달에 저 박은정 루비님 강의 듣고 도전했더니 승급했습니다. 이 말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 10% 안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저는요, 어제 박경진 스타님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흩어진 것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능력. 그거는요, 여러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몰랐다. 유산화를 정확하게 몰랐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말하는 명단이라는 게 명확한지 뭔지 몰랐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의 사명면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위해서는 명단이라는 건 팔기 위한 리스트가 아니다. 뭐라고요? 엄청난 시스템을 선물하러 가는 그 선물의 대상에 대한 리스트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 분은 암땡땡에서 엄청 성공하신 네트워크 마케터신데요. 덱스터 에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꿈을 실현하는 시스템이다. 50대에도 60대에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거기에서 명단이란 똑같이 말해요. 팔기 위한 리스트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가난과 평범함에서 벗어나 행복한 부자가 될 소중한 사람들의 리스트다. 우리가 네마고 저는 이걸 하나 알았어요. 재미나이가 네마고를 김형석 교수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에게 알려줬어요.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쫓겨나. 네마고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 있는 사람이야. 여자야. 남자가 아니고. 그리고 책 안 읽어봤구나. 핸드폰 장사하시던 사람이야. 교수 아니야.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죄송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도 김명석 교수라고 떠더라고요. 너 잘리겠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는 이름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현명하죠. 이 네마고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인적 자산을 객관적으로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하는 초대 리스트. 결국 명단은 초대를 위한 초대장을 보낼 리스트라는 말입니다. 하려고 생각했으니 부담이 되었고 무언가 설득하려고 했으니 막막했던 것입니다. 초대 리스트.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청첩장 다 보내보셨죠? 다 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냈지만 올지 말지 선택은 누가 합니까? 그들입니다. 안 오고 축의금만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오는 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 깊은 자치에 당신의 축가를 함께 받고 싶습니다 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올지 안 올지 판단하지 않고 유산화가 가진 가치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적자. 이게 명단이라는 작성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우리는 부담스러웠을까? 하려고 하니까, 설득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이 힘들어하는 삶을 이 유산화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하는 작성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에 작게 적는 것이 좋은가요? 많이 적는 게 좋은가요? 고민해 보세요. 아직은 마음이 반쯤 열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친절하게 적어봤어요. 저 PPT 글자 이렇게 많이 쓰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 적어줘야 안다. 친절하게 적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싶어서 사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뱃살이 진짜 너무 안 빠져, 짜증나 하시는 그분들, 뱃살만 안 빠지면 좋겠어요. 저는 다 안 빠지는데. 뭐 우리 카톡에 드레스 입고 승급 사진 올리면 어때요? 카톡 오잖아요. 와, 야, 너 드레스 입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애들이랑 실력 없이 우리끼리 여행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다 있지 않아요? 카드값 걱정 없이 한 달을 살고 싶은 사람. 다. 아니죠. 다이아몬드 이상은, 에메랄드 이상은 빼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유산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 적다 보면 사실 이 종이 더 많이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게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3명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짜증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보세요. 왜요? 적는 사람과 안 적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니까. 한번 핸드폰 첫 번째 화면에 나에게 보내는 카톡 한번 보내보세요. 3명. 시작.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명단이 아니다. 명단 작성할 때 다 들으셨죠? 머리로 생각하는 건 명단이 아니다. 자, 처음이 어렵죠? 적다 보면 3명이 넘어가고 4명이 넘어가고 5명이 넘어가요. 멈추지 않게 계속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유산화가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기 시작하니까 넘어가요. 근데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 없으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야지. 옛날에 내가 유산화 처음 할 때 잘 못해줘서 떠나갔던 나의 첫 번째 파트너, 두 번째 파트너 이름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 사람들은 명단일까 아닐까? 이미 나의 실수로 떠났던 사람들, 연락하기도 애매한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나에게 명단일까? 당연히 명단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건 이유는 이거예요. 심리학적인 접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거절이라는 건 사람들을 유산화 한번 같이 할래? 싫어. 그럼 그 친구 다시 영원히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를 보세요. 6년 동안 저에게 초대를 했고 저는 5년 동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6년 차에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는 보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5년쯤 거절당하다가 6년 차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룹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 놓칠 건가요? 저라니까요. 두 번째, 7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이거는 소비 심리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이 물건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의 노출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7
7번 정도 노출, 최소 7번은 돼야지 그 물건을 구매할 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광고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브랜드가 찾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생소하면 다 거부하게 돼서 사람들이 새로운 거 이런 걸 호기심을 갖지만 덥석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7번 정도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더 편안해지고 그게 기억이 떠올라요. 저기 나오잖아요. 평균 5번에서 12번의 노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제 동생이 5번 이야기하면 6번째 됐잖아요. 정확하죠. 그래서 심리는 뭡니다. 그거예요. 네, 세 번째, 시간은 신뢰의 시간이라는 말은, 자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나도 어설펐지만 사실 그들이 나를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설프지 않겠어요? 저는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험회사 들어간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6개월 안에 그만둘 확률이 90%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보험을 가입할 때 절대로 초보에게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 유산화에서 확신이 생겼고 경험이 생겼지만 그들이 볼 때는 초보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내 주위의 많은 네트워크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될 때 여러분 카톡에 나 유산화하는 사람과 사진이 올라갈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친구 아직도 하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타이밍에 대해서 연락하실 거예요. 너 아직도 유산화하니? 그 말은요. 여러분의 이 견뎌내고 배워가고 성장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겐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뢰를 만드는 일입니다. 무거워서 될까? 아닙니다. 무겁기 때문에 신뢰가 두터워지는 겁니다. 제 동생이 만약에 제가 5년쯤 지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끝까지 하겠구나. 그 마음이 저는 들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제 친구들 주위에 네트워크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원래 네트워크는 하다가 그만두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 여러분이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단단해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할 때는 신뢰가 자산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의 변화, 피부가 더 좋아졌고 더 예뻐졌고 더 성장했고 통장이 더 두둑해지면 그 자체도요 그들에게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우와,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넌 세월이 거꾸로 가니? 어떻게 그렇게 샥샥샥샥 얼굴이 탱탱해질 수가 있어. 그 자체도 여러분 명단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들에게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그들에게 다시 넣는 걸 뒤집기라고 하거든요. 그건 필수입니다. 당연한 거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단 작성도 했고 내가 잃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는 일까지 했어. 명단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가서 설득해야지. 나 이제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설명해야지. 그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명단 뒤집기의 시작은 광물 회복의 시작입니다. 매주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됩니다. 어제 배웠죠? 아무 말 없이 가서 라면만 끓여 먹어도 되는 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다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컸어. 한번 같이 해보자. 바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명단 뒤집기든 명단이 있든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강의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단을 다 만들었어요. 새로운 명단도 있고 기존의 명단도 만들었어요. 명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분류입니다. 분류. 여러분 들어보셨거든요. 극진, 진,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 A, B, C 분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분류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외시킬 사람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시간을 누구에게 더 먼저 쓸 것인가 우선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해요. 극진, 진, 모르는 사람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약간 성향별로 먼저 분류합니다. A그룹,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일명 나보다 잘난 사람, 더 잘할 것 같은 사람. 두 번째는 평범하고 성실하지만 나랑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C. 세상 비관적이고 회의적이지만 영양제는 먹을 것 같은 사람. 모두죠. 일단 A, B, C로 나누어요. 그런데 A라는 부류에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컨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분류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극진, 진, 진. 저는 관계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와 관계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가 맞았을 때 관계지수 A, 성향지수 A, 그러면 1번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성향지수는 A인데 관계지수는 잘 몰라. 우리 우리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한 명인데 너무 성향이 A야. 근데 나랑 말도 한 번 안 해봤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지수를 B로 올리고 A로 올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향지수 A, 관계지수 A,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컨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관계지수는 A인데 성향지수가 C다. 그 말은 뭐냐면 나랑 친한 가족인데 나에게 엄청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영양제를 왜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